안녕하세요, 느긋느긋입니다. 제가 예전에 한강 도보일주 영상을 되게 감명 깊게 본 게 있거든요. 그 영상에서는 한 130, 40km를 걸어서 한강다리 31개를 다 직접 보고 오셨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서울 경기 안에 있는 한강 북단을 한번 쭉 걸어보는 걸로 새해를 맞아보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38분 신나게 걸어보겠습니다. 요 광나루 안쪽에 상부암 보살 입상이라는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살상이 하나 있습니다. 이 광나루를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모셔진 보살상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저도 오늘 무사히 걸을 수 있도록 좀 소원을 빌고 왔습니다. 제가 만난 오늘 첫 번째 한강다리 광진교입니다. 매번 저 위로 건너다니기만 했는데 이렇게 밑에서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. 한강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. 오늘 다행히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해가 또 뜨고 나면 더 따뜻해지겠죠? 잠실대교에 설치된 수중부입니다.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. 1985년에 한강을 종합정비하면서 한강의 수위를 2.5m 이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물막이를 설치를 한 거거든요. 이 수중부를 경계로 한강 상류와 하류의 고저차가 한 3.7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수중부를 경계로 해서 저쪽 한강 상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치사행위라든지 수상 레저라든지 수지를 훼손할 만한 행위 같은 건 제한이 돼 있고, 이 아래부터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닐 거예요. 1991년인가요 92년인가요 그 낙동강에서 페놀이 유출되고, 그 이후에도 전국의 주요 강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, 물고기들이 떼죽음했다,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1990년대 초중반 이 강 수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환기가 됩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95년에 저 한강 상류, 이 수중부를 경계로 한 한강 상류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정했는데, 1985년에 한강 종합정비 계획 이후에 86 아시안게임, 88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저쪽에서 수상 레저 시설들이 다수 자리를 하게 돼요. 그런데 95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 수상 레저 시설들이 이 한강 하류로 내려와야 되는데, 중간에 이 수중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1997년에 용성호라고 해서 900톤급 바지선 수상 레저 시설이 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장관을 이뤘다고 하죠. 잠실의 사우론타워, 한강변의 아파트들, 종합운동장, 삼성동까지. 강남이 그냥 한눈에 보이네요. 청담대교입니다. 이제 보니까 청담대교가 복층이네요. 그 위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고 이 밑에는 7호선 전철이 다니는 길인가봐요. 이 한강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죠. 한강 자벌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공식 명칭은 서울 생각마루라고 하더라고요. 서울시에서 지금 한강의 역사를 전시하는 박물관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. 2020년 말까지 이 서울 생각마루, 이 한강 자벌레 안에 서울 역사 전시관, 박물관 이런 거를 지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. 오세훈 시정 1기 때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었잖아요. 그리고 이 한강 자벌레가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죠. 저쪽 반포의 세빛둥둥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이 다시 부임하고 나서 한강 르네상스의 성과를 재활용하는 각종 사업들이 기획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같이 살펴본 잠실 수중부에 서울시에서 수력발전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에 수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한 3,400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가 생산이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요새는 탄소 중립이다, 재생에너지다, 이런 게 하도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최대한 기존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정치적으로 또 이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전임 박원순 시정 때에는 서울시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중에 가장 중점 사업으로 펼쳤던 게 사실 태양광 보급이잖아요.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,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사실 태양광 에너지는 약간 후순위로 밀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력이나 지열이나 연료 전지 같은 걸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펼치겠다 라고 보도자료에는 나왔는데, 물론 태양광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태양광 보급 사업과는 달리 이제 도심에서 고효율 태양광 사업을 펼치겠다 이런 식으로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만,
어쨌든 전임 서울시정과는 확실히 좀 차별화된 에너지 정책 같은 거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. 뭐 세월이 흐르고 책임자가 바뀌고 하면 정책의 방향이나 역점 사업 같은 게 달라지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, 뭐 어쨌든 좋은 점은 이제 계승을 하고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은 고쳐가면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정 1기의 성과였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뭐 대표적 랜드마크 서울 생강마루, 여기에 지어질 한강 역사박물관, 또 그 다음에 서울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대표하는 잠실 수중보의 무슨 소수력 발전,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의 시정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전임 서울시정과는 어떻게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지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강에 수상법당이 있었습니다. 대한불교조계종의 방생도량이래요. 방생을 뭐 무료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돈 얼마 내고 이렇게 잉어나 자라 같은 거 방생하는 곳인가? 저기에 편의점이 하나가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네요. 뭐 컵라면이 됐든 뭐가 됐든 간단히 좀 요기를 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보면 한강에서 뭐 라면도 먹고 그런다는데 어디서 먹는 거죠? 여기 말고 다른 데인가? 코로나다 보니까 그런 게 없나 봐요. 테이블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. 간단히 이렇게라도 요기를 해야죠. 성수 전망대입니다. 저 전망대를 넘어가면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수도박물관이 나오고요. 저 전망대에서 이렇게 한강 바라보면 경치가 너무 좋긴 한데 뭐 승강기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. 성수대교도 밑에서 보니까 이쁘네요. 성수대교와 한강 산책로를 잇는 이 승강기가 설치가 됐습니다.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한강다리하고 산책로를 바로 잇는 이런 승강기를 다리마다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중랑천하고 한강 만나는 합수보가 이렇게 멋있더라고요. 물길도 넓고 그래가지고 보면 마음이 좀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3분의 1 조금 넘게 걸은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드네요.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제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저희 집이 나오는데 저는 이 중랑천을 넘어서 난지도까지 가야 됩니다. 동호대교에 도착했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볼까요? 지금 제가 한 2만 보쯤 걸었을 거예요. 자, 보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19,910걸음을 걸었네요. 여지 없죠? 2만 보쯤 걸으면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. 제 허리가 2만 보개입니다. 2만 보개. 잠수교에 도착했습니다. 2년 넘게 유튜브 하면서 남은 거는 발바닥 통증밖에 없네요. 이제 진짜 좀만 걸어도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.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되는 거 보고 춥고 발바닥은 아프고. 그래도 일렁이는 강물은 참 이쁘네요. 반짝반짝. 한강대교를 지났습니다. 방금 저희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언제 오냐고 그래서 한 오후 4시쯤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전화기 너머로 와이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노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빨리 걸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. 저는 한강 다리 중에선 원효대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과하지도 않고. 이 다리가 만초천을 가로지르는 만초천교입니다. 원래는 여기 옥천교라고 돼 있었는데 이름을 바꿨네요. 옥천이 이제 일본 일제강점기 때 붙여졌던, 만초천에 붙여졌던 천 이름인데 아사히가와라고 해가지고 일제 잔재라고 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요거를 해서 만초천교로 다리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한강 북단을 걷는 이유는 바로 이걸 보기 위해서였습니다. 옛 용산의 수위 관측소입니다. 한강변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9번째를 세운 자기 관측소. 자기 관측에 대해서 뭐 설명이 있는데 적절한 그림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. 밤섬이 보이시나요? 1968년에 여의도 개발에 필요한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는 바위섬이었던 밤섬을 폭발을 해버리거든요. 그러면 섬을 폭파했다는데 저 섬은 뭐야 하실 수 있는데 그 강 수면 아래에 있던
그 섬 안반 기초에 자연 퇴적이 진행이 되면서,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섬의 면적보다 지금 요 퇴적돼서 형성된 섬의 크기가 훨씬 더 넓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섬에 철새들이 찾으면서 철새들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고요. 1999년에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람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저기가 장어구이로 되게 유명했대요. 한강에서 이제 낚싯대 들이오면 뭐 수십 마리 장어를 잡는 게 예산일이어서 서울에 있는 미식가들이 이 밤섬의 장어구이를 거의 최고로 쳤다고 하더라고요. 이곳은 절두산 순교 성지입니다. 이렇게 밑에서 올려다보는 건 처음이네요. 멋있네. 원래 이곳은 잠도봉이라고 불렸는데 그 누에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잠도봉이라고 불리다가 1866년인가요? 병임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사형을 당하면서 지금은 천주교인을 기리는 성지로 바뀌었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커피도 마시고 싶고 다른 것도 좀 먹고 싶고 배도 고프고 미치겠네요 진짜. 저게 서울암인가봐요. 퇴역한 서울암은 서울 한강공원의 전시공간으로 쓴다.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. 와, 저기 보니까 뭐 레이더도 빙글빙글 도네요. 지금 몇몇 사람 손에 스타벅스 커피가 들려있는 걸 봤어요. 어디 스타벅스가 있나봐요. 스타벅스. 서울암 뭐 나중에 따로 오고 저는 스타벅스를 찾아서 커피랑 케이크를 먹어야 되겠습니다. 스타벅스예요. 스타벅스. 커피다. 어차피 늦은 거 커피 마시고 가야 되겠습니다. 저는 오늘의 목적지인 난지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한 43,000걸음 정도 걸었고 30km를 걸었는데요. 원래대로라면 가양대교까지 가야 하지만 집에서 들어오라는 호출이 떨어진 관계로 여기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쉽지만 다음에 가양대교 일대나 또 따로 둘러보면 되니까요. 또 오늘 한강 북단을 산책하는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